함정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함정에는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인 해궁, 20일 연장 램 근접 방공용 미사일, 유도탄 기만 체계 등 여러 방어 수단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무력화된 최후의 순간에 함정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CIWS, 근접 무기 방어 체계죠. 수십 초 내에 수천 발의 기관포를 발사해 다층 방어막을 뚫고 고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소형 수상 함정 위협을 무력화하는 무기인데요. CIWS는 미사일의 예상 궤도를 쫓아 격추하는 방식으로 방어 성공률이 무척 높습니다. 특정 물체에 대해 자동으로 반응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정이나 자폭 테러용 고무보트에 대처하기에도 효율적이죠.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네덜란드의 골키퍼와 미국의 팔랑스 두 종류의 CIWS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해군이 근접 방어 무기체계 국산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미사일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이 이제는 함정 방어 체계까지 완벽하게 우리 손으로 일궈내겠다는 것인데요. 수주 전에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 두 기업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우리 해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CIWS 6대를 양산하고 앞으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최신의 함정과 경항공모함에도 탑재할 예정인데요. 이번 입찰 공고에 명시된 요건은 해군이 보유한 외산 무기보다 강화된 레이더 기술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초음속 미사일 1개와 아음속 위협 2개 등 3개 목표를 동시에 포착해 타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해군이 이렇게 개발 요건을 명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번 CIWS 국산화 사업을 통해 보유 중인 외산 CIWS보다 강력한 괴물을 확보할 생각인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탈레스사의 골키퍼는 17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위험한 목표부터 먼저 요격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골키퍼의 홍보 영상을 보면 5초 간격으로 발사된 2발의 엑소제 대함 미사일을 연속 요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30mm 탄약을 분당 4,200발 발사하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사정거리는 3km에 달하고요. 또한 I밴드 탐색 레이더와 K밴드 추정용 레이더를 이용해 날씨와 관계없이 정밀한 탐색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팔랑스보다 먼저 도입한 모델이기도 한데요. 양만추남, 문무대왕함, 율곡 2함 등에 배치되어 있죠. 성능은 뛰어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단종된 상태라 추가 도입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지지부진하고요. 게다가 팔랑스보다 2배나 가격이 비싼 100억 원입니다. 미국 레이시온사의 팔랑스는 중량 약 6톤으로 6연장에 M61 20mm 발칸 게틀링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분당 3,000발 이상, 사거리 1.8km이며 현재 인천함, 대구함, 유도탄 호위함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골키퍼 절반 가격이었던 팔랑스는 경쟁사가 사라지자 슬그머니 가격을 올렸을 뿐더러 배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유일한 제작사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미사일 한 발을 잡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영국 해군이 엑소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격추하는 바람에 지근탄 피해를 본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태를 몇 년간 지켜본 우리 해군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국산 CIWS 개발을 통해 해군 전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죠. 나무랄 데 없는 판단입니다. 당장 개발비가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제2의 해군, 제2의 K9 같은 명품 무기의 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입찰에 참여할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 모두 우수한 CIWS를 개발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국내 최초로 위상배열 레이더를 전력화한 업체로 우수한 레이더 기술을 갖고 있죠. 국내에서 유일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전투기용 레이더 개발 등 20여 종의 레이더 개발 경험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덧붙여 해군이 운용하는 골키퍼 창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핵심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보유했죠. 한화시스템은 함정용 단거리 추정 레이더와 수동이 위상배열 레이더를 전력화한 바 있으며 KF-21 AESA 및 MFR 레이더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죠. CIWS는 전투체계와의 연동이 필수인데 한화시스템은 차기 구축함과 호위함 전투체계를 개발한 이력도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CIWS를 제안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CIWS 국산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지 않을까 짐작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바로 대만입니다. 사실 대만을 의식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는데요. 대만 내에서는 빠른 속도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K-팝, 드라마, 영화 등으로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을 향한 질투가 대단합니다. 대만의 이런 열등감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2004년 한국의 1인당 GDP가 대만을 앞서가기 시작하고 월드컵까지 개최하자 대만 내에서 한국을 향한 적대감은 극도로 치솟았는데요. 이유 없이 태극기를 불태우고 한국인을 대놓고 혐오하는 혐한 운동까지 일어났었죠. 어쨌든 최근 대만은 중국의 침공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면서까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퇴역 펜시콜라급 슈아이함을 50년째 사용하던 대만은 최근 대형 강습 상륙함을 진수하며 한껏 들뜬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새 상륙함의 이름을 대만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을 따 위산함이라고 붙였는데요. 그동안 역사 속 중국 장수의 이름이나 중국 지명으로 함정 이름을 지어온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점에 중국 당국은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대만의 탈중국 정책이 엿보이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진수식에 참여한 차이 잉원 총통은 위산함은 대만 최초의 1만 톤급 군함으로 군의 요구 조건에 맞게 설계된 만큼 해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단합하면 어떠한 난관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대만 내에서 강습 상륙함 한 대를 보유한 걸로 마치 한국의 군사력을 뛰어넘었다는 식의 여론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약하지만 한국보다는 강하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퍼지고 있는 것인데요. 열등감 때문에 빚어진 것일 테지만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습니다. 세계 군사력 6위에 빛나는 한국을 15위 내에도 들지 못하는 대만과 비교하다니요. 이에 중국도 최근 취역한 대형 강습 상륙함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훈련을 통해 하이난함이 실제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고 해석했는데요.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분리주의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하이난함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대만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했거든요. 중국이 보유한 075형 강습 상륙함은 2만 톤급으로 각종 헬리콥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고 수륙량용 전차와 장갑차 등도 적재 가능한데요. 자체 방어 시스템으로는 중국이 자체 생산한 근거리 방공 미사일인 홍치-10과 CIWS로 1분에 1만 발 사격이 가능하다는 완파파워를 탑재했죠. 중국과 대만의 상륙전 전력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극심합니다. 중국은 무려 30여 척의 상륙함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최근 대만의 안보는 여느 때보다도 위태롭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을 향해 끊임없이 구애했지만 1%도 돌려받지 못했고 반면 우수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은 적대시했기에 누구 하나 손 내밀어주는 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촉각이 곤두서는 요즘입니다. 한국 라면이 이제 우주에서까지 인기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수라이프 우주 비행사가 유인 우주선 유리 가가린에서 먹는 우주식으로 팔도 도시락이 인기라고 말해 한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과거에 튜브를 통해 유동식을 섭취하던 것과 달리 요즘 우주선에서는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며 언급한 것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우주 비행사들이 가장 애용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팔도 도시락이라고 하는데요. 끓는 물을 붓고 5분간 기다렸다가 먹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말하는 러시아 우주비행사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팔도의 도시락 라면은 지난 1991년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뒤 지난해 누적 판매량 50억 개를 돌파하는 등 러시아 국민라면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랜 세월 라면 시장 점유율 60% 이상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팔도 도시락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러시아에서는 라면을 도시락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팔도는 러시아의 인기에 힘입어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며 현지의 생산 공장까지 증설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다양한 맛의 도시락 라면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총 8가지인데요. 닭고기, 소고기, 버섯, 돼지고기, 김치, 해산물 등이 있죠. 러시아의 유명 맛 칼럼니스트 바실리 프로쿠셰프가 하나하나 먹어보고 가장 맛있다고 손꼽은 것은 놀랍게도 김치 도시락. 러시아 현지에서 이처럼 맵고 칼칼한 맛이 의외로 인기라고 합니다.
러시아 전통 수프와 맛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은 소고기나 치킨 맛을 선택해 용기 안에 들어있는 마요네즈 특제 소스를 올려 먹는다고 합니다. 국물에는 빵을 찍어 먹거나 밥을 말아 먹고요. 초기에 도시락 라면이 러시아에 알려지는 데는 러시아 선원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원들은 당시 러시아에서 귀했던 생필품 등을 사서 러시아로 들어갔는데요. 사각 용기에 담긴 라면이 유독 그들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워낙 땅이 넓어 열차나 배를 탈 일이 많은 러시아이다 보니 원형 용기보다는 안정적인 사각 용기를 선원들이 선호했던 것인데요. 이들을 통해 들여온 도시락 라면을 맛본 러시아인들은 그 특유의 맛에 홀딱 반해버립니다. 당시 부산을 드나드는 러시아 보따리상의 가방에는 도시락 라면만 한가득이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1997년 러시아에 공식 진출한 팔도는 1년도 지나지 않아 큰 위기를 맞습니다. 1998년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린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현지에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팔도는 달랐습니다. 다행히 투자 초창기라 매몰 비용이 적었고 러시아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발빠르게 빠져나가는 외국계 기업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는 러시아는 팔도를 의리 있는 기업, 대단한 회사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팔도는 그 후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우랄 지방까지 판매처를 늘리며 시장 점유율을 늘렸는데요. 이미 국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데다 현지화한 맛까지 고안해내며 러시아인들의 사랑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죠. 팔도 도시락은 이제는 특별식이 아닌 식사 대용품으로 어엿하게 자리 잡아 러시아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초기 다른 공장들은 감염 이슈로 문을 닫기도 했지만 푸틴이 직접 팔도 도시락 공장만큼은 가동을 중지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도시락 라면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폭동이 일어날까 걱정됐기 때문인데요. 도시락 라면은 이 정도로 러시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팔도 도시락은 얼마 전 러시아 특허청에 225번째 저명상표로 등재하기까지 했는데요. 러시아에서 저명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도시락이 컵라면 외 상품에까지도 상표의 보호 범위가 확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기업 가운데 러시아 저명상표에 이름을 올린 곳은 아디다스와 샤넬, 펩시 등으로 거대 글로벌 기업들 뿐이었죠. 타국 기업의 극도로 까다로운 러시아 법원마저 결국 손을 들어준 팔도. 러시아에서만큼은 팔도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인 것이죠. 사실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 음식 사랑은 팔도 도시락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한국 음식에 열광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사례가 떠오릅니다. 러시아 해군의 모스크바급 순양함이 인천에 입항했을 때 한국의 군사잡지 플래툰 취재진이 취재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매체가 요청하든 당연히 취재가 허가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기자가 함장에게 준비해간 초코파이 한 박스를 선물했더니 얼음 같던 표정이 한박 웃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초코파이 한 박스의 답례로 함내 안내는 물론 함대 방공용 S-300 발사구 개폐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러시아인들이 초코파이에 녹아내렸다니 재미있는 일화죠. 그 외에도 오뚜기 마요네즈와 밀키스, 레스비, 빙그레, 꽃게랑 같은 스낵이 현지에서 인기인데요. 식품으로 비롯된 러시아의 한국 사랑은 최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과는 쿠릴 열도 문제로 한참 신경전을 벌이던 당시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의 입을 빌려 러시아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을 20분 안에 지구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엄청난 강경 발언이었죠. 러시아 공군이 5대의 공군기로 일본 영공을 돌며 훈련을 한 것에 대해 일본이 강경 항의하자 내놓은 메시지였다고 하는데요. 쿠릴 열도는 오랜 기간 양국의 영토 분쟁이 일어난 곳으로 러시아 사할린주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러일 전쟁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쿠릴 영토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으나 패망 후 러시아에게 반환한 곳이죠. 그 후로 일본은 틈만 나면 쿠릴 열도가 일본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독도에서 하는 짓을 러시아에게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이 도발을 할 때마다 강하게 반격하고 나섭니다. 쿠릴 열도 인근을 순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는 일본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핵전략 폭격기 Tu-95를 비롯한 공군기를 띄우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태도가 비단 러시아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동질감까지 느껴집니다. 반대로 일본은 중국, 러시아, 한국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시시각각 애가 탈 거고요. 오랜 세월 일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던 러시아는 양국 교류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고 평소 눈여겨본 한국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는데요. 천연가스와 풍부한 원자재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ICT 기술과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에서 특장점을 갖고 있는 한국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한국 기업의 투자도 절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호적인 러시아 정부의 협조 덕분에 이미 삼성, LG, 롯데, 현대기아 등의 굴지의 대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한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추가로 한국 중견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연해주의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개발단지 착공이 완료되면 2023년 하반기쯤에는 한국 기업들의 대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지역은 입지가 우수한 데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마련했기에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수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현지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경우 앞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한국 제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